대놓고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요. 근데 부정선거인데 왜 도대체 대통령을.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왜 부정선거를 당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선관위 직원이 선거를 할 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네. 그 2만 5천 명을 전부 다 세뇌를 시켜가지고 단 한 명도 양심 선언을 못하게끔 어떻게 만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김어준이가 그 더 플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 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요. 전자수 개표기부터 시작해서 다 했던 얘기인데 그 김어준조차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했죠.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우리가 왜 이겼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도 사실상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을 이제 그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돈벌이로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게 저는 정말 비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보수우파의 비극이 음. 이렇게 그런 거짓 선동에 너무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0년 부정선거 얘기를 이분들이 거의 4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한 명이라도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속 그냥 부정선거 주장하고 다시 개표하자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아니 차라리 이번에 계엄 선포를 했으면은 저기 양산이라도 가시 그랬습니까? 양산 그렇죠. 어? 양산에 가가지고 무슨 뭐 정보라도 이제 좀 뭐 파헤쳐 오든지 왜 도대체 선관위를 간 건 저는 도저히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이번에 네. 총선 전에 이번 24년 총선 같은 경우는 국힘 뭐 98석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설도 되게 그렇죠. 많아서 100석 못 얻는다는 그런 것도 여론도 많았는데 10석 더 얻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정선거인가? 저희의 이제 그 장점은 아무리 뭐 유튜브의 여론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위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다라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유승민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0% 확신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쉴드 치고 했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배신할 게 친윤이라고. 지금 친윤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쉴드를 칩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거든요. 이게 장해찬. 장해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 시점이 되잖아요. 뭐 한동훈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럼 또 다시 입장 바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장해찬은 그렇게 당론 게시판 갖고 뭐 얘기하더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뭔가 그렇죠. 입장 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번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보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그 반헌법적인 이거에 대해 가지고 술 마시다가 우리가 농담조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계엄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뭐 국회 뭐 해산시키지 이런 얘기는 술 마시다가 우리가 사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정말 현실에서 뭔가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확인됐듯이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진짜 진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엄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계엄군조차도 말을 안 들어. 안 왜냐하면 듣죠. 이번에도 그게 네, 드러났습니다. 이게 끝나자마자 처벌받고 불려나가서 조사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부당한 명령을 안 듣는 게 지금 우리 군인들의 자세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되지도 않고요. 제일 제가 지금 빡치는 게 이번에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살판난 인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인간이죠. 그렇죠. 정말 이재명이 그 이번에 월담한 거를 보면서 야, 이 인간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예. 저런 어떤 쇼맨십과 이게 진짜 비상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번에 그 유튜브 무슨 뭐죠? 그 저기 재명이네 마을인가요? 그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생방하면서 월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240만이래요, 조회수가. 왜냐면 그건 좀 네. 볼만한 게 다리가 짧거든. 그래서 짧은 다리로 담을 넘는 모습이 사실은 볼만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월담해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라는 게 프라이드를 느끼는지 CNN이랑 이번에 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터뷰할 때도 무슨 뭐 담치기다 뭐 이런 일화까지 얘기하면서 막 너무 신났어요 지금. 완전 네, 신났죠. 너무 신났습니다. 지금 마치 네. 점령군이라 된 것처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재명 구속으로 약간 좀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완전히 180.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지금 6개월만 있으면 2심은 최소한 나오고 어쩌면 대법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간인데 그렇죠. 그 6개월을 못 참냐. 아.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탄핵되면은 6개월 안에 만약에 이제 뭐가 나와버리면 끝이
그렇잖아. 결과 나와버리면 우리 이재명이 된다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 잠이 진짜, 안 와. 잠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불과 한 2주 전이었나요? 2주 전에 네.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해서 그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얼마나 저희가 그 기뻐했습니까? 그럼요. 드디어 이재명이가 정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고 충분히 6개월 내에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100%. 그럼 2심에서 1심이 지금 집행유예면 2심에서도 충분히 당선 무효는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알아서 그러면 내년 한 3, 4월만 되면은 이재명이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예. 왜 도대체 12월 3일 날 계엄을 했을까? 밥상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도저히 제가 그게 최악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6개월만 참으면 예.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그게 당선 무효가 나오면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것도- 알아서 예.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위증교사도 100% 뒤집힌다고 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진교사 2심이 나오면 그럼요. 완전 쌍으로 이제 완전 이재명 위기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 아니 왜냐하면 모든 사실 법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 얘기했던 게 이거 어차피 위중교사도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기 때문에 100% 이거는 되는 거다. 네. 아니 그러면 2심까지 6개월 뒤에 나오는 것이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다 해도 1년 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2심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이재명 끝인 거예요. 끝인 그리고 거죠. 12월 12일 날 조국도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이재명이랑 조국이 정리가 법대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때도 민주당이 무슨 뭐 예산안 가지고 설칠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 함부로 탄핵시킬 수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건 6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그때 계엄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 계엄을 한 이유가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거를 듣고서 그걸 했다라는 게 지금 정황상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고 활짝 튈 노릇이에요 정말로. 근데 정말 근데 부정선거 조사는 계엄 하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국정원 첩보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네. 관련돼 가지고 그 여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왜 계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그리고 가죠. 심지어 계엄을 통해 가지고 증거 확보를 한다라고 해도 그걸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적인 증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엄군이 갔잖아요. 그렇죠. 계엄군이 계엄군이 갔죠. 무슨 선관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휴대폰 몇 개 지금 그러니까. 압수해왔다는 건데 가서 뭐 걔네들이 IT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정말로. 네. 그런데도 지금 상태에서도 윤석열의 계엄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지금 뭐 유튜브만 보면은 온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인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유튜브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 주변의 99.99%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 지금까지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대표들을 봤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처럼 이렇게 힘든 대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저는 아니 서로- 이게 지금 네. 무슨 뭐 어느 정도 일단 A를 하면은 A 다시가 나오던 아무리 못한데도 B가 나와야지 이게 뭔가 대처가 네. 되는데 A 했더니 뭐 빽 이래 버리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뭐 그러니까. 대처가 됩니까? 아니 누가 도대체 12월 3일 날 갑자기 계엄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10시 반에 갑자기 저는 10시 반에 처음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길래 네. 대국민 담화 발표한다 하길래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진짜 야당의 폭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진짜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하시나 보다. 계엄. 와. 나는 상남자 네. 하고 싶으면 한다. 아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의심하는 게 이거 이재명 대표랑 진짜 무슨 뭐 딜이라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도대체 왜 이재명 좋은 일을 그렇게 그걸 왜 해버렸을까? 이렇게 할까? 왜 그랬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원희룡 가지고도 한동훈 제거가 안 돼, 모도 제거가 안 돼. 이래 보니까 아싸리 그냥 이재명이랑 딜을 쳐가지고 그냥 계엄을 해버려서 그냥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사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리고 중이 그렇게 싫으면
저를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그냥 뭐 다른 당을 만들어서 가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자통당 같은 데를 가시던가 뭐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안 봐도 되는 거고 집권 여당이 이제 자통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뭐 가능한데 계엄은 너무 나갔다는 거지. 그걸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걸 쉴드를 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자통당 분들은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통당 그 네. 사람들과 그 극우 유튜버들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의 역적이에요. 일사오적으로도 안 네. 되고 정말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에게 좀 뭐든지 갖다 바칠 결국에는 그럴 놈들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뭐 농담으로 잠깐 말한 것처럼 그냥 민주당 저런 건 못 보겠다. 계엄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물론 그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하지. 그냥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말을 요새 다들 많이 쓰는데 오죽하면이 안 되는 게 계엄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랑 또 썰전을 했습니다. 아주 피 튀기는 토론했거든요. 19만 나왔더라. 네. 20만 줬거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그 그거는 다음 새벽 거고. 어. 여러분 보셨죠 그때? 그때 이제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렇게 어설플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 진짜? 어떤 그걸 했다고 이런 것들도 뭔가 다른 어떤 그 계산을 해놓고 한 거 아니겠냐. 네. 약간 이런 취지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사람도요 대통령한테 플랜 B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플랜 A가 이렇게 엉성한데 무슨 플랜 B가 있어요. 없어. 제가 확신하건데 그 네. 계엄 있잖아요. 네. 그거 아마 생각한 거 3일도 안 됐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냥 이제 욱해서 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무슨 이렇게 뭐 플랜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보는 분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오늘만 사는 사람이고. 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한테 뭔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탄핵은 진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예. 직무정지만큼은 그래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방금 직전에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불렀다면서요. 예. 불러서 그거 왜 부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기에서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라고 불렀으면은 왜 부르겠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그런 입장을 냈으니 네. 야 그럼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냐. 네. 약간 의견을 좀 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러가지고 가봤더니만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은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야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그 필요가 없다. 왜 부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이거 이해할 도저히 수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없죠. 예. 네. 그냥 저는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그 정말 국민 도움을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계엄 선언하지 말고 민주당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이런 거 좀 나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국회 몰려가서 민주당 애들한테 막 그만둬라 막 이렇게 아이, 이렇게 할 때 그럼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와 계엄을 통해서 진짜 그리고 음. 거기 보면 이것도 있잖아. 포고령에 우리 의사 단톡방이 요즘 난리 난 거 알죠? 복귀하지 않는 의사 전공의들 다 처단하겠다고 그 얘기. 처단한다 그죠. 저는 그 구절이 도대체 왜 들어간지 전 그걸 보고 나서 이 포고문은 100% 대통령이 썼겠다 생각을 한 게 그거예요. 보통 지금 계엄 사령관이 썼다면 그렇게 안 해. 의사를 안 집어넣지. 그냥 그거는 80년대 있던 거 그냥 복붙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단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의사가 왜 거기 대상이 되냐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원래 의사들이 대통령 정말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는데 아니 이렇게 저는 만들어버리고. 도대체 계엄 그 포고령에 한 5번이었나요? 6번이었나요? 그때 의사가 복귀하지 않으면은 처단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도대체가